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영상은 주세 투자를 분석하는 영상으로서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준비했던 내용은 아무래도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내용을 좀 뽑아서 정리를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알트코인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 재무장관에 따른 폭탄 발언을 이번에 했다라고 하는데요. 주요 핵심 발언만 보게 되면 미국의 핵심의 이익을 지키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고 규제 단기간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5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G7 부분에 일정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주요 규제안으로 중국과 러시아 부분에 따른 규제가 있을 것으로도 일단은 추정을 하는 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G7 정상회의에서 나오는 멘트 하나와 재무장관의 추가적인 강도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내년에 대통령 선거 당선해야 되니까 또 강력한 또 메시지를 또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반도체 투자 전면 금지 그리고 첨단 기술 투자 시 정부에게 필히 보고해라. 그래서 중국에게 흘러가는 자금은 최대한 차단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골자들에 따른 내용이 우리 크립토 환경에 무슨 영향성이 있겠냐라고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나스닥 지수에 있는 기술주가 뭐랑 같이 갑니까? 비트코인이랑 요즘 계속 같이 가고 있죠.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어떤 부분으로 볼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할까요? 이런 불확실성이 많이 생기니까, 즉,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또, 비트코인에게 충분히 여러 가지 규제가 더덕지, 많이 붙일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이유를 또 뽑는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될 것 같냐면 아무래도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금리에 있는 위치의 상방이 조금 더 열려져 있을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렇게 규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팔리지 못하게 되니까 원자재 가격이 미쳐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러시아나 중국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금리에 미치는 강도가 어마무지하게 또 강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했던 5월 달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게 6월 달, 많게는 그 다음 에서도 또 넘어가서 금리를 더 추가적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기현상도 나올 수도 있어요. 확률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5월달, 6월달에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냐를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재미가 없다라고 해도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까 러시아 쪽에서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보복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로 보복을 할 거냐 라고 하니까 식량하고 에너지로 조지겠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써져 있었고요. 이런 분위기가 보이니까 블랙록 CEO는 자기에 있는 지분을 조금씩 갖다 팔고 있어요. 이번엔 좀 많이 팔았습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애가 도대체 무슨 부분으로 좀 팔았나라는 추정을 해봤을 때는 아까 첫 번째 이유처럼 대외 불확실성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의 지형은행 신용 등급이 또 강등이 돼서 자본 규제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성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좀 존재를 할 것 같다. 근데 이분이 왜 좀 중요하냐면 이때까지 요직을 좀 많이 차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에 있는 그런 동향을 쌩깔 수는 없다. 그리고 블랙락 CEO 물가 4% 밑으로 내려가기 어렵다라는 거 아까 앞에 있었던 내용을 또 본다고 하면 물가가 내려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연준이 생각하는 최저 마지노선에 있는 그 2%를 상향 조정을 할 거냐 아니면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근접치 한 3% 후반이나 요 시점에 왔었을 때는 아무래도 더 이상 내려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좀 충격적인 요소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건 유럽이 버텨주기가 정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유럽은 아직도 뭐 5.5, 5.7 이 정도인데 뭐 영국을 또 따로 빼서 또 동유럽과 북유럽도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각 나라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본다라고 하면 이 물가의 변동폭이 유럽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유럽에 있는 은행들도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또 대처를 한다라고 하면 또 채권이 또 박살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미노 현상이 아직까지도 하반기 때까지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또 맞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코인원 강남 살인 사건의 발단 퓨리에버 코인 상장 폐지한다라는 내용과 이더리움 이더 언스테이킹 요청에 쇄도해서 아마 대기열이 최대 2주에서 많게는 뭐 요즘은 뭐 3주까지 뭐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반감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써져 있죠. 네, 내년 반감기 비트코인 5만 달러를 넘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가 자 2024년도 4월까지 비트코인 5만 달러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다. 그는 과거 사이클로 봤었을 때 비트코인 반감기 약 12에서 18개월 전에 바닥을 찍었고 과거보다 네트워크는 훨씬 더 강력했지만 장기간 경기 위축을 견뎌낸 적은 없다라고 말을 했다. 리서치 책임자 마르쿠스 틸렌도 24년 4월까지 비트코인 6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규모 증가와 경쟁으로 인해서 사이클과 같은 성장세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플랜 B도 뭐 말할 필요 없이 뭐 자기에 있는 S2F 모델을 주장을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뭐 자오반 장펑 바이낸스 CEO 빡빡이 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지칭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뭐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사이클 마스터 플랜 이 사이클 정말 어느 정도는 이걸 쌩깔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난 2014 시즌부터 지금까지에는 이 위치대까지를 보게 되면 성전에 있는 곡선 그래프를 보게 되면 얼추 오차는 있지만 그래도 근사치 이에 있는 수치는 거의 다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시간으로 때우면 됩니다. 단 문제 있는 알트코인 그 다음에 듣보잡 그런 코인들 건드는 것보다 약간 이것도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시총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그 배수를 좀 재조정해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인간의 욕심에 그게 치닫는 경우까지 만약에 해 가지고 베팅을 하면 내 인생을 올베팅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거나 상처를 받거나 훼손이 당한다고 해도, 회복이 안 된다고 해도 그거 본인이 선택을 했던 결과치이기 때문에 그거 감내하셔야 됩니다. 감내를 못하니까 자기 운명을 끊으신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반감기 바닥과 고점 시기 항상 비슷했다라는 이 주장은 저는 논리적으로 저는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고점 돌파 24년도 10월, 다음 불장 최고점은 25년도 12월 달이 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게 잡으시면 된다라는 거. 딱 12월 달이 되고 또 10월 달이 되면 또 간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대충 한 24년도, 25년도 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위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축적하는 기간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최고점 대비 최고점이 1400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최저점에서 최고점 대비 요 구간이죠. 이것도 거의 1000일 정도 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1000일 정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여기가 최저점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면 아마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겠죠.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된다고 하면 최저점에 있는 이 기간이 거의 1400일씩 끊어진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과거의 최고점을 돌파했던 시기 때는 언제이냐도 보면 대략 한 1000일 정도 걸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대략 정고, 그 전에 정고를 뚫으려고 하면 거의 24년도를 일단 넘기고 나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보게 된다고 하면, 자,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 때로 끊어서 이렇게 끊어서 본다라고 하면, 그때 있는 시점 대비로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나왔더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이런 반론이 나오겠죠. 야, 비트코인 아직 반감기 이때는 총 유통량 대비가 아직도 넘쳐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과거에 저 때는 채굴할 대상이 많다 보니까 채굴 회사들에 따른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고, 채굴 회사들이 얼마나 물량을 많이 던지느냐에 따라서 미치는 강도가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채굴량이 거의 10%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총량에 있는 가격만 어느 정도 하방만 잘 버텨준다고 하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는다. 왜냐면 가격이 더 올라가면 저번에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치의 총량에 있는 소수량이라고 친다라고 해도 그 소수량이 전체 가치에 있는 가치 양이 올라가게 되면 소수량에 있는 그 채굴에 있는 해시레이트도 같이 올라가서 나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시장에 있는 패턴 곡선에 있는 진입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진입자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진입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거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동폭이 매우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하방 곡선도 많이 줄어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또 여기서도 또 알 수 있는 점은 그만큼 유저에 있는 확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총 통화량이 M2 물량이 늘어나면서 진입하려고 하는 유저 수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저는 상쇄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내비치고 싶네요. 그래서 앞으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 396일 남았습니다. 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이제 뭐 군대 갔다 와보셨던 형들은 아실 거잖아요. 예, 요 시간 금방 갑니다. 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성은 없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있는 실적 발표가 빅테크 실적 발표들이 꽤 많이 나와 주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좀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스케줄 4월달 코인 스케줄 부분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거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더의 타이페이 또 행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와줄지 좀 보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스텔라의 미드업 내용이 또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텍사스 쪽에서 이제 채굴 회사에 따른 그런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또 볼 것인지도 좀 잘 보길 바라겠고요. 아발란체가 이제 5월 3일, 4일날 있는데 이게 또 요 시점 2일에서 3일자에 금리 인상 발표 시즌하고 또 겹쳐져 있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인생에 편한 길은 없어요. 예, 제가 뭐 형 누나분들 많이 계시니까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저보다 밑에 있는 동생 분들이 보는 구독자 수는 1%밖에 안 돼서 그 1%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메시지인데요. 이때까지 그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 한 단계 더 성장을 합니다. 그걸 버틸 수 있을 만한 정신력이 정말 중요하고요.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해야 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정신적인 건강성에 있는 멘탈을 좀 더 끄집어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이제 주봉 차트로 해놔서 그렇지 이걸 계속 일봉으로 바뀌면 이게 길어요. 생각보다 기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진짜 깁니다. 지난 한 해 보십시오. 주구장창 내리기밖에 안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걸 좀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네, 아까 이 차트 보시다시피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이제 약간씩 더 더딜 것인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래도 먹을 건 참 많다라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먹을 폭이 조금 더 줄어든다라는 현상은 이더에 따른 먹을 폭이 더 많다라는 거고, 이더에 있는 생태계 쪽이나 이더 쪽에 있는 사이드 체인 쪽을 좀 많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그만큼 더 많은 연구와 많은 본인만의 전략과 이런 게 있어야 여기에서도 충분히 본인이 성공 구도로 갈 수 있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당장 이렇게 인생을 좀 빠르게 가려고 한다고 하면 그 위험 강도도 본인이 어느 정도 감수를 하셔야 돼요. 영화처럼 주인공이 보면 우리가 제3자 입장으로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사람은 진짜 올인, 내 인생이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딱 2개밖에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이 홀이냐 짝이냐 이 여기에서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어차피 이 주인공이라는 캐릭터는 작가가 이미 길을 만들어 놓고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3자 입장이니까 이게 별거 아니고 별로 공포스럽지 않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이 주인공이 진짜로 실제 주인공이라고 하면 이 시점에 오면 진짜 사람 미칩니다. 네, 미쳐요. 진짜로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인생에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 남은 인생은 좀 편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한 번이라도 실패를 했었을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성공에 있는 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비례치만큼의 있는 고통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걸 본인이 견뎌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에 있는 고통에 있는 내공과 경험치가 아직 덜 쌓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은 좀 견뎌내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데 있는 어느 정도 노련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칭하는 자가 거의 한 30대 한 중후반에서 뭐 많게는 40, 50대 층이 가장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이걸 꼰대로 볼 수도 있겠지만 투자 부분에 뭐 꼰대 있다는 건 필요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건 정말 경험을 해본 자와 경험을 안 해본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 구간만, 또 요 구간만 지금 이거 주봉차차라서 되게 짧은데 요 구간만 맛보고 딱 나가셨던 분들은 진짜 경험이 거의 또 약간의 편식하는 경험치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저는 그렇게 또 지칭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경험치만 맛보다가 이 경험치를 같이 좀 시간 대비 좀 견디면서 이렇게 보내야 좀 짬밥도 늘고 그렇게 좀 견뎌낼 이렇게 안 좋았던 장에서도 견뎌냈던 그런 내공도 같이 길러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 요 부분만 나는 느끼면서 갈래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좀 어폐가 있죠. 네, 이건 어폐가 있습니다. 네, 드라마가 아니고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맛보고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단맛도 느껴봤으면 쓴맛도 한번 느껴보고 그래야 이 혀도 약간 좀 보정이 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입맛의 보정, 내 건강한 맛이 어떠한 맛인지 그걸 본인이 직접 또 잘 찾아가면서 투자 부분에 있는 스타일하고 경험치와 본인이 지향하는 투자 성향 이런 것까지를 고려하고 건강하고 오랫동안 해볼 거라고 하면 그렇게 하라는 메시지로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